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실용절대주의 북한학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5강 북한 주민의 사회생활 편에서 전 시간에 약속드린 대로 북한의 장애인들의 처지에 대해 직접 보고 겪고 지금까지 듣고 있는 사실들을 범일반화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약 70여만 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 이상은 1970년대 중반부터 북한 전역의 온갖 공사판에 내몰렸다가 사고를 당한 상위 군인들과 또 각종 돌격대 청년들, 그리고 각종 노동재해로 육체적 장애를 입은 인민들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1990년대에 들어 생태 같은 자식이 불구가 된 것에 대한 북한 주민사회의 원성도 급격히 높아졌는 바 김일성 족속은 이것을 의식해서 기존까지는 조선 불구자 연맹이었던 국가기구의 간판도 조선 장애자 보호 연맹으로 바꾸고 2003년에는 장애자 보호법을, 2023년에는 장애자 권리 보장법을 제정했다고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 하지만 절대다수 북한 주민사회는 장애자 보호법이건 장애자 권리 보장법이건 관계없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 당국이 오늘날까지 언제 한번 관련 법의 구체적 내용을 북한 주민사회에 공개한 적이 없고, 관련법 책자를 인쇄해서 북한 주민사회에 자유 판매한 적도 없고, 또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자기와 관련이 없으면 부득부득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일성 족속이 북한에서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기본적이고 범일반적인 차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천적인 장애인들은 평양시에서 살 수 없다. 이게 첫째입니다. 북한 전체인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1순위를 꽂았습니다. 사실 제가 보고 겪은 바로는 1960년대 말까지 평양에도 장애인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이 1972년 4월 김일성이 세습 후계자로 내정된 직후 위대한 김일성을 모신 평양에서 장애인들이 나 돌아다니다가 외국인들의 눈에 띄우면 나라 망신을 시킬 수 있다는 엄정한 방침을 내리는 바람에 1970년대 중반까지는 평양시 중심구역의 장애인들을 평양시 주변구역으로 이주시켰고, 더 나아가서 70년대 말에는 그 주변구역들에서조차 모든 장애인들을 타도로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이 조치에도 육체적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이 또 차별되는데, 육체적인 장애인 경우는 무조건 타 지방으로 이주시키고, 정신적 장애인은 그 증세가 약한가 심한가에 따라서 지방 이주가 결정되고,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가 김정일이 세습 후계자 내정 후 평양에서 공식적으로 본 선천적인 장애는 딱 2명뿐이었는데, 한 명은 김일성 족속이 직접 지명한 독립운동가 양세봉 선생의 손자 양철수였고, 다른 한 명은 역시 김일성 족속이 직접 지명한 김일성의 항일 존이었고, 북한군 해군대학 학장을 지냈던 강상호의 맏아들 뿐이었습니다. 그해 1995년 12월 31일 평양시 중교육 대동문동에서 살다가 추방되는 날까지 저는 평양시에서 장애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평양 시민으로서 군대에 나갔다가 불의 사고로 상위 군인이 된 경우에는 평양시 주변 구역으로 이주시켜서 살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평양시 거주 승인을 받은 장애인을 상대로는 또 하나의 정치적 장벽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평양시에서 외국 사절들이 참가하는 정치 행사나 문화 축제가 벌어지는 기간에는 그것이 종결될 때까지 타지방의 친척집에 무조건 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장기 질환자까지도 해당됩니다. 다음, 선천적인 장애인들은 대학에 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김일성 족속이 북한 경내의 모든
대학을 민족간부 양성기지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1995년 12월 30일 지방으로 추방될 때까지 평양시에서 선천적 장애인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 역시 단 2명만 직접 봤습니다. 그 한 명은 역시 독립운동가 양세봉 선생의 손자 양철수였는데, 그는 나와 같은 기획종합대학 어문학부 창작과를 졸업하고 이후 조선작가동맹 아동문학 창작사 작가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또 역시 북한 해군대학 총장이었던 강상호의 맏아들인데 이름은 잊어먹었습니다. 그는 평양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우표 제작사에서 일했었습니다. 그 외 장애인이 대학을 다니는 경우는 역시 북한군에 입대해서 사고로 장애인이 된 상위 군인들 뿐인데, 이 경우 대학을 졸업해도 김일성 족속과 개인적 친분 관계에 있는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지방에 배치를 합니다. 기타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는 북한의 소위 장애자 권리보장법에 명기된 각 지방의 직업기술학교뿐입니다. 다음, 북한에서 장애인들은 북한 사회에서조차도 직업 선택의 여지가 0에 가깝습니다. 김일성 족속이 북한에서 절대 다수 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장은 각 지방에 있는 표원이 협동조합뿐이고, 직업은 시계, 재봉기, 라디오, TV, 양복 수리공 또는 도장 새기는 직업뿐입니다. 평양시 매 구역마다에 있는 표원이 협동조합에는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집단적으로 일하는 곳을 보자면 무조건 그 지역의 표니 협동조합 소속의 종합수리소에 가야만 합니다. 기타 상위 군인들은 주로 김일성 족속에 의해 평양시 주변 구역들과 각 도시 군 소재지에 세워진 용예군인 공장에 배치돼서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북한에서의 장애인들이 실태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도 김정은과 북한 노동당은 2023년 10월 4일, 2023년 8월에 책정된 장애자 권리보장법에 대한 소위 각지 인민들이 반영을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김정은의 지극한 인민사랑으로 제정된 이 법은 장애인들이 남들과 똑같이 배우고 희망을 꽃피울 수 있게 한 법이고, 대학생이 돼서 문학 수업을 받게 해주고 문학작품을 창작하게 해주는 법이고, 신체상 결함 때문에 주눅이 들세라 몸에 꼭 맞는 가지가지 세교복을 다른 정상인보다 더 많이 주는 법이고, 장애자 직업기술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해준 법이다.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환영했대네요. 하지만 북한이 원래부터 장애인들이 지정된 장애인 학교에서 소학교, 중학교로 의무적으로 마쳐야 하며, 성분이 특이하게 좋은 상위 군인인 경우 대학 공부까지는 할 수 있었고, 신체상 결함 때문에 맞춤형 교복을 입는 것 역시 자이건 타이건 예전부터 행해오던 일이고, 원래부터 장애인들이 장애자 직업기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코스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드립니다. 북한 장애인들이 기막힌 처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가장 핫한 증거는 북한 경내에 휠체어 제작 공장, 그것도 3급 공장이 단 한 개밖에 없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해 줍니다. 북한의 소위 인민경제 시스템을 놓고 볼 때 3급 공장은 군급 수리공장에 가깝습니다. 북한에서의 장애인들의 처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셨던 내 어머니는 그래서 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자식 5명 중에 단 1명도 장애인을 낳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었습니다.
그기에 오늘은 이 주제를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슬프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북한 주민이 문화생활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